자, 7번째 이동변기. 이동변기는 화장실까지 이동하기는 어려운 대상자가 편리한 장소에서 쉽게 배설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이동변기 형태가 굉장히 많죠. 선정시 고려사항 그랬어요. 편안히 오랫동안 앉을 수 있을 수 있도록 변비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팔걸이와 등받이가 되어 있어야 되고, 물로 세척하거나 소독약으로 소독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물로 세척하거나 또는 소독약을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참고사항을 한번 볼까요? 이동변기는 의자처럼 사용하고 변기통은 소독하거나 뜨거운 물로 세척한 후 건조시킨 다음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서늘한 곳에 보관할까요? 아무래도 여러가지 균들이, 대변을 통해서 균들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뜨뜻한 곳에 보관하게 되면, 실온이나 상온에 보관하게 되면 이제 균들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특징이에요. 뭐가? 변기 종류.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세요. 간이변기. 간이변기는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죠? 옆으로 눕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이제 단지 힘을 쓰기 위해서 머리 쪽을 45도 정도로 올려서 밑으로 힘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죠.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높낮이가 낮은 플라스틱 제품 소형 변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내열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겨울에는 찬 상태에서 대상자에 건넬 수 없으니까 열탕 뜨겁게 해서 우리가 건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충분한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소변기는 흰색이나 투명해야지 눈금이 보이겠죠. 그 안에 소변도 보이고. 안전 손잡이는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목욕 의자도 특별한 거 없으시고요. 소독 방법은 대상자의 몸에 닿는 곳이기 때문에 소독액 또는 비누칠로 깨끗이 씻어 말린다라고 되어 있죠. 자세 변환 용구. 이게 시험이 잘 나오는데요. 자세 변환 용구는 고동이 불편한 대상자와 자세와 위치를 변환하게 한 용구인데, 누워있을 때 등에 까는 시트나 몸을 받쳐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쿠션 등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세 변환용 시트라는 것은 신체 아래에 쉽게 깔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시트의 겉감과 안감은 대상자가 쉽게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마찰이 적은 재료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마찰이 좋으면, 마찰이 심하면 피부가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찰이 적은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대상자 몸 아래 깔았을 때 자세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에 높여야 한다. 자, 자세 변환용 쿠션이야. 이번에는 요런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죠. 쿠션에 부착된 지퍼, 신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야 한다. 우리 벽엔잎 보면 그렇죠? 지퍼가 바느질 안쪽에 들어있죠. 내부 충전재가 커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자세 변환용 쿠션 위에 사실은 이렇게 커버를 씌우게 되어 있어요. 그죠? 천으로. 그러면 이 내부 충전자가 커버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또 너무 이게 딱딱하면 안 된다. 또 너무 또 미끄럽지 않아야 해요. 자세 변환을 하고 자세를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있는데 너무 미끄러우면 대상자 몸이 미끌려서 체변경을 했는데 도로 반드시 눕는 거죠. 옆으로 했는데 또 반드시 누워있고 되고 미끌려서. 그래서 너무 미끄럽지 않도록,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잘 나와요. 맨날 나와요. 커버를 분리해서 세척, 소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변색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은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이 쿠션이기 때문에 깡깡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대줬다가 욕창이 발생하기가 쉽죠. 그래서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푹신해도 안 되거든요.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되고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된단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체위 변경한 상태가 유지되게 하려면 이게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목욕 리프트. 자, 목욕 리프트에 대해서도 가끔 시험이 나오는데요. 목욕 리프트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시킬 수 있으며 특히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목욕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물속에서 사용하므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된다. 그죠? 물속에서 사용하니까. 편안한 자세로 목욕할 수 있도록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는 것이어야 돼요. 높낮이가 또 자동으로 조절돼야 돼. 대상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돼. 사용 시에는 인체 및 주위에 유의함이 없고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상자를 이렇게 태워서 씻겨드리는 거죠. 이거를 다시 침대로 바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리프트는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목욕을 하는 보조용품이에요. 물에 잠기는 것에 높낮이를 조절해야 되니까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해야 되죠. 높낮이가. 그리고 감전 예방을 위해서 보통 충전용 배터리만을 목욕 리프트의 주원원으로 사용해야 된다. 충전용 배터리만 사용한대요. 왜냐하면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코드로 사용하게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동욕조는 그야말로 엄청 큰 어린이 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날카로운 것에 찔리면 안 되겠죠. 공기를 불어넣어서 팽창시킨 상태에서 쓰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시 주의사항이 많아요. 평평하고 이물질 없는 장소에서 사용해야 되겠죠. 이물질이 있어 구멍을 뚫게 되면 안 되니까 욕조를 잡고 일어나거나 앉으려 하지 않아야 돼. 왜냐면 미끄럽기 때문에 물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미끄럽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뭐 잡고 일어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합니다. 강한 물리적 압력이 가해지거나 송곳이나 날카로운 도구가 닿지 않게 한다. 자, 5번이 중요한데요.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물속에서 대상자가 기절해 축 늘어져 버리면 도저히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요? 배수 밸브를 열어서 즉시 물을 뺀다. 가장 응급시에는 할 일이에요. 자, 소독하는 방법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욕조 표면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용품은 매트도 있고 양말도 있고 방지액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요실금 팬트 같은 경우는 빨아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회 감지기. 배회 감지기는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 잃음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인데 일반적으로 배회 감지기는 GPS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GPS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자가 배회를 하기 전에 알아내는 위치 추적 장치라고 하시면 됩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위치를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가족에게 알려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싸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대여만 됩니다. 매트형 배회 감지기도 있고 침대 바닥에 까는 것도 있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쪽에다가 매트처럼 이렇게 까는 것도 있어요. 소리가 나게 하는 거죠.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전원이 안 켜져 있다거나 작동이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이거 문제죠. 배회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 있고요. 경사로. 경사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감소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 실외용 이렇게 실외용 경사로죠. 이거는 어떻게죠? 대여만. 실내용은 뭐라 그랬죠?
이거는 구입만. 그래서 한 사람이 실내용, 실외용 뭐 다 구입할 수 있는 거죠.